안녕하세요. 케어덕의 박재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니어 세대가 어떻게 세분화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과거에는 자선사업 혹은 복지로 불리던 시니어 사업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노인 돌봄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나요? 복지다, 자선사업이다, 돈이 안 된다, 그리고 아픈 노인이 병실에 누워있는 이런 이미지를 아마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런 복지 비즈니스가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실버 사업은 돈 안 된다 라고 하는 낙인까지 찍혀있던 영역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고 이 거대한 파도가 이제는 더 이상 소수만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게 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5년 시니어 산업은 50조 원대였고 2030년대는 100조 원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실버 산업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골드러시 때 곡괭이를 파는 것처럼 그때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있는데요. 황금을 캐는 시니어 산업 과연 어떻게 되는지, 자선 사업에서 어떻게 황금을 캐는 산업을 바뀌어가는지 오늘 비즈니스적인 기회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시니어 케어 산업이 뭔지, 시니어 케어라는 행위는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시니어 케어, 한국말로 하면 노인 돌봄은 그냥 단순히 자녀가 못하니까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간병인을 파견하는 비즈니스였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대신하면서 받는 근로행위 혹은 알선하면서 돈을 받는 수수료, 그게 전부였는데요. 그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비즈니스의 의미가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니어 케어 노인 돌봄의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필수적인 서비스를 가지는데요. 그 의미는 제가 쓴 책인 실버 웨이버에서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노인 돌봄 서비스는 이제 단순히 인력 파견업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먹고 자고 쓰고 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서포트하는 행위입니다. 즉 의식주를 지원하고 의식주를 행하기 위해서 수발하는 모든 행위가 노인 돌봄인데요. 우리가 필수제라고 하면 의식주라고 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 돌봄 서비스는 네 번째 생활 필수 서비스이자 필수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시니어 케어 비즈니스, 노인 돌봄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면서 삶의 전체적인 의미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의료적인 서비스, 맞춤형 건강관리, 재활,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고요. 일상 케어, 먹고 청소하고 생활을 필요한 모든 걸 지원하고 스마트홈 같은 서비스, 그리고 일반적인 편의 서비스까지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르신들의 정서적 우울하신지 혹은 우울감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반려동물을 통해서 정서적인 케어하는 부분까지 노인 돌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통한 위안까지도 정서적인 돌봄이라고 하죠. 더 나아가서는 여가 시간, 취미활동, 교육, 문화예술활동, 여행까지도 우리는 노인 돌봄 서비스 내에서 여가 케어라는 영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구조적으로 필연성을 가진다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시니어 산업은 소수만을 위한 게 아니라 2025년 1000만 명을 찍었고 2030년에는 1900만 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폭발적인 노인 인구 성장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는 것, 그리고 제도 내에서 공백이 생깁니다. 정부는 노인 인구의 10% 정도만을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으로 부분적인 돌봄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수술 같은 의료적인 서비스만 합니다. 즉 장기요양보험과 의료보험 그 사이에 있는 일상적인 돌봄은 누가 해야 될까요? 이게 예전에는 가족이 했지만 지금은 간병인 요양보호사들이 해야 되겠죠. 이 공백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공백 부분들이 자녀가 했지만 자녀는 회사에 가시고 각자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민간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노인 돌봄 서비스라는 거는 예전에는 단순히 사람을 보내는 것에서 이제는 어르신들의 소비 행위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모든 활동들을 노인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비즈니스적인 잠재력은 어떨까요? 1000만 인구에 대한 소비 행위와 시간을 장악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본다면 실버 케어 비즈니스, 노인 돌봄 비즈니스 잠재력은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는 비즈니스보다 훨씬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서부 시대에서 그 금을 캐려면 뭐가 필요했죠? 곡괭이가 필요했죠. 만약에 이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의식주를 장악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단순히 어르신들한테 이게 좋다라고 하면 구매하실까요? 그들의 금인, 시간과 소비력을 캐기 위해서는 간병인과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니어 케어 산업에서 금맥을 잘 캐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우수한 케어 서비스와 간병인에 대한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노인 인구는 늘 것이고 정부 예산은 모자랄 겁니다. 그러면은 공백이 발생할 건데요. 그 공백 부분들을 정부는 메꿀 수 있을까요? 메꾸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집중할 겁니다. 더 가난하고 더 아픈 분들한테 예산을 집중할 거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정부가 못한다면 민간 기업이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성장할 텐데요. 오늘 우리는 시니어 케어 비즈니스는 필수제이자 노인의 의식주 소비를 캐는 곡괭이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시니어 케어 서비스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 다르게 유행을 타지 않는데요. 이 40년 이상 지속될 고령화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 속에서 우리는 복지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시니어 케어 비즈니스는 황금을 캐는 비즈니스다라고 봐야 될 때입니다. 네, 여기까지 노인이 누구인지, 이 시니어 산업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봐야 되는지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개괄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실버 케어 비즈니스 내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하는지, 어떤 인사이트로 시니어 케어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버 웨이브의 저자이자 시니어 케어 산업을 대표하는 케어닥의 대표로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문 요양 비즈니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